들려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바로 최고급 남자 정장 세트입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사자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단돈 39,8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1점을 주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저 선수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신데렐라는 배다른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첫째 언니는 정말 하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언니는 아웃! 그리고 못된 계모는 짝짓기를 할 테면 발톱으로 핥히는 습성이 있습니다.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꿋꿋한 신데렐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무도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아, 선수들 입장하고 있네요. 무도회장으로 들어간 신데렐라는 왕자를 보자 입맛을 다시며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이를 한 못된 계모는 털갈이를 시작하죠. 털갈이를 한 털로 만든 의상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유를 부르며 돌을 던집니다. 아, 저렇게 욕을 해서는 안 되죠. 저런 욕을 배불리 먹은 사자는 동료들과 함께 잠을 청하는데요. 이때 나타난 은큼한 수컷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즉시 전화하십시오. ARS 1,000원 할인 혜택 드리겠습니다.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춤을 추었죠. 땡, 땡,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신데렐라는 왕자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자님, 저는 12시가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와 뜁니다. 아, 저 선수 1루를 돌아 2루까지. 영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털갈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왕자님은 이 유리구두를 들고 냄새를 맡고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데렐라를 찾은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보고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가격 39,800원에 결혼한 신데렐라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양한 짝짓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귀여운 밥도둑 간장게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지금부터 레슬링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어여쁜 백설공주를 시기한 마녀는 139kg의 아주 우람한 선수인데요. 아, 저 선수는 밥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간장게장.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입안에서 고약한 암내를 풍깁니다. 씻지 않는 게 원숭이들의 습성이지요. 자, 이 시간 게장 세트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하게 이를 잡아줍니다. 친근함의 표시죠. 백설공주는 숲속에서 7 난장이들을 만났는데요. 난장이들은 모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어여쁜 백설공주는 속살이 하얗습니다. 자, 그리고 백설공주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민은 엉덩이가 빨갛습니다. 난장이는 어여쁜 백설공주를 위해 빠떼로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리고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을 위해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자 거울이 단연 원숭이죠. 이 원숭이들은 번식기가 되면 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독이 든 사과를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독이 든 사과를 온 가족이 함께 나눠 드세요. 맛이 쓰러집니다. 쓰러진 백설공주를 본 난장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밀고 당기며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종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저 선수들 떨어지지 않으면 새끼를 베게 되지요.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쓰러진 백설공주가 죽은 줄로만 안 마녀는 뼛속까지 다 발라먹거든요. 그러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백설공주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자 백설공주가 일어나 맛이 삼삼해요.
다시 맛보고 싶은 그런. 키스를 받은 백설공주는 깨어나 왕자를 보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아, 저 선수. 아, 그 선수. 상대편의 목덜미를 잡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깨어난 백설공주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자님도 기쁜 나머지 난장이들도 너무 기뻐서 다 함께 털갈이를 합니다. 이 털갈이를 한 털로 만든 게장입니다. 어머, 이거 노하우인데 괜히 가르쳐줬나 보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양한 짝짓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상품 조르주 핸드백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밀림의 청소부 하예나입니다. 지금부터 씨름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원수 집안이 있었어요. 이 두 집안의 싸움은 팽팽합니다. 자, 보세요. 너무 팽팽하죠? 자, 이게 저희가 특별히 박음질 처리한 삿발을 잡고 일어나는데요. 아, 저 선수 안다리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하이에나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죠. 이 두 집안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는데요. 정숙한 줄리엣은 가방끈이 짧습니다. 반면 로미오는 썩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해 입맛을 다시며 주위를 어슬렁거리지요. 그래서 결국 둘은 함께 아, 기술 들어간대요. 네, 잡아들였습니다. 저 두 선수 서로. 핥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정 표현이지요. 정말 파격적이죠?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몰래 만나 영역 표시를 하는데요. 바로 이 배설물을 선물해도 괜찮겠죠? 자,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기분이 잡치기 성공. 밤마다 로미오는 줄리엣을 보기 위해서 창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로미오의 세레나데에 감명을 받은 줄리엣은 그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어요. 사랑하는 나의 강호동, 강호동. 로미오는 줄리엣을 만나자마자 삿발을 부여잡고 배지기 자세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로미오는 기쁜 나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줄리엣을 정말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금발의 줄리엣은 이태리 직수입이에요. 단돈 39,800원. 아, 그러면 안 되죠. 페어플레이 해야 되죠. 싼 가격에 내놓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특별히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직접 소변으로 영역 표시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둘의 사랑을 반대하자 독약을 먹고 쓰러진 줄리엣의 가죽을 벗겨 만든 제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촉감이 예술이에요. 로미오는 독약을 먹고 쓰러진 줄리엣의 입술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아주 묵지 않은 놈이지요. 바로 이때 나타난 떠돌이 로미오는 너무 슬픈 나머지 줄리엣을 부여잡고 구석구석 핥아줍니다. 밀림의 청소부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한 가족들은 모래판 위에서. 참신한 모양으로 털갈이를 합니다. 그럼 아니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양한 짝짓기를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인어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굴비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뱀의 황제 아나콘다입니다. 지금부터 월드컵 축구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왕국에는 문어, 낙지, 해마 그리고 차두리, 안정환, 이천수 선수가 있습니다. 아, 이때 공격 들어가는 이천수. 눈이 쫙 찢어져 있죠? 자, 이 굴비 한번 드시면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30분의 직사를 하게 되죠. 그만큼 아나콘다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는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진 김병지, 말총머리 김병지. 였어요. 인어공주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비늘은 비린내 나서 못 먹거든요. 이렇게 냄새 나는 인어공주는
심심할 때마다 바닷가 바위 위에서 또아리를 틉니다.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지요. 바로 그때 인어공주는 잘생긴 왕자님을 보자마자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요. 아, 기쁨에 넘쳐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수컷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번식기가 되면 수컷 왕자님도 인어공주를 보자 비늘을 벗겨내고 잘 손질해서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만큼 소화 능력이 대단하지요. 인간이 되고 싶은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갔어요. 마녀는 인어공주를 보자마자 태클 들어오는데요. 아, 저 선수 정말 밥맛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굴비 하나 구워서 밥상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온 가족이 즐겁게 허물을 벗습니다. 마녀에게 목소리를 뺏기고 다리를 얻게 된 인어공주는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우리 국산은 꼬리가 제맛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 아가미로 숨 쉬는 건 안정환이죠. 안정환 선수 공을 몰고 중앙에서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한 10개의 알은 낳지요.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는 왕자님의 목을 조이며 숨통을 끊고 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왕자님도 인어공주에게 혀를 낼름거리며 도끼를 품고 있지요. 아름다운 이 두 커플은 안정환, 박지성 이 땀 흘리는 두 선수는 짭짤해요. 먹고 싶죠? 결국 왕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어공주는 마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며 허물을 벗고 있습니다. 팬들의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시기지요. 슬픔에 빠진 왕자님은 인어공주를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그 맛이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천만 불구랑마들 기쁨에 넘쳐 서로 부둥켜 안고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효도 상품 제2탄 털갈이를 중계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이도령과 성춘향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드릴 상품 디지털 압력밥솥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야생마입니다. 지금부터 쇼트트랙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남원 고을에 이도령과 성춘향이 살고 있었어요. 남원 고을에서 곱게 자란 이도령은 채찍을 맞아야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월매딸인 춘향이는 밥통이에요. 디지털 밥통. 자, 이 밥통 하나면 금메달도 기대해볼 만한데요. 아, 지금 출발선에선 방자와 향단이는 마곡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금자리지요. 그네를 타고 있는 춘향이를 본 이몽룡은 점점 거리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아, 저 선수 바짝 따라붙으며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오, 냄새 고소하죠? 춘향이가 한눈에 반한 이몽룡은 3개월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아유,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요? 그럼 마음에 안 드신다면 뒷다리로 차버립니다. 아주 숨질이 고약한 녀석이죠. 첫눈에 반한 이몽룡은 춘향이를 찾아가서 안쪽 깊숙이 파고 들어가. 젖을 물리고 있습니다. 모성애가 그만큼 강하지요.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게 되자 춘향이는 이도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련님, 과거 시험에 꼭 죽 써주세요. 이 말을 들은 이도령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돕니다. 돌고 있어요. 아, 저 선수 정말 한쪽 다리가 완전히 들린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만만치 않지요. 한편 고을에 새로 부임한 못된 변사또는 잘 빠졌습니다. 모양 예술이죠? 자, 시중에 막 널려있는 춘향이에게 변사또는 물었어요. 내 인연, 오늘 밤 수청을 들겠느냐? 당근이지요. 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이에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는 관가로 끌려가 콩밥 먹어요. 자, 콩밥 먹으면 몸은 튼튼해지고 머리는 돕니다. 또 돌아요. 아, 저 선수 정신없어요. 이런 정신없는 암행어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암행어사! 출출하시죠? 네, 저희 부모님께서도 출출하실 때마다 여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이 나타나서 품속에 준이고 있던 마패를 꺼내 보이자 말들이 무리째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김동성 금메달. 아, 저 값진 금메달은 단돈 39,800원입니다. 다시 만난 이도령과 성춘향. 이도령은 수저를 지킨 춘향이를 위해 털갈이를 합니다. 이에 놀란 춘향이는
뜸을 들이고 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춘향이도 싫은 내색 없이 털이 나기 시작하지요. 그럼 어린 여러분 다음 시간엔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짝짓기를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 여러분, 오늘은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오징어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나비입니다. 지금부터 격투기 중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숲속의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착한 나무꾼은 울릉도에서 갓 잡아왔거든요. 자, 이렇게 탱탱한 근육을 가진 저 선수 아주 무지막지하게 잔인합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번데기입니다. 아주 작지요. 나무꾼은 위험에 빠진 사슴에 옆구리를 가격합니다. 아, 저 선수 저렇게 몸이 뒤집힌 상태로 껍질을 확 벗기세요. 자, 그런 다음엔 대롱으로 빨아댑니다. 나비는 대롱을 이용해서 수분을 흡수하지요. 사슴이 가르쳐준 선녀탕으로 간 나무꾼은 흥분했습니다. 아, 고피를 흘리고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는 저 선수는 변태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죠. 날개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나무꾼에게 나무꾼님 제발 저의 옷을 찢어주세요. 야, 역시 술안주는 애벌레죠.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미끈한 애벌레를 고추장에 확 찍어 드세요. 맛도 맛이지만 입안에서 꽃내음이 납니다. 나무꾼의 집에서 살게 된 선녀는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자, 저도 심심할 때마다 머리채를 휘어잡고 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알을 깝니다. 알에서 깨어난 두 아이 중에 첫 번째 아이는 다리가 6개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다리가 10개죠? 9개라고요? 어머, 엄마가 하나 뜯어먹었네. 선녀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두 아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싸게 드려요. 아주 싸게 드립니다. 단돈 39,800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두 아이를 낳은 선녀는 나무꾼을 붙잡고 코너로 몰고 있는데요. 아, 꼼짝 못하게 조르기 자세로 아, 저 선수 상대편의 가슴을 더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더듬이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요. 선녀가 두 아이를 안고 날개 옷에 날개를 퍼덕이자 비린내 너무 심하죠? 자, 이게 바로 바다 냄새입니다. 자, 이 냄새 한번 맡으면 쓰러지네요. 아, 기진맥진 상태의 저 선수 배를 부여잡고 알을 까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낳지요. 선녀를 보내고 난 나무꾼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선녀를 씹어요. 아주 잘근잘근 잘 씹어요. 또 고소하게 먹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참기름을 싹 바른 다음에 마요네즈 한 탱을 확 부으세요. 근데 돌돌돌 말아서 저처럼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가 변태죠. 이제 곧 나비가 됩니다.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에 올라간 나무꾼은 수많은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전국 어디서나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다양한 알까기를 중계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날씨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보온메리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반달곰입니다. 지금부터 마라톤 대회 중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에 성냥팔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가슴에 큰 반달무늬가 있습니다. 이 반달무늬는 불량품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꼼꼼하게 박음질 처리한 쌍꺼풀을 가진 이봉주 선수 아, 시작하자마자 선두로 나서는데요.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벌집을 건드린 거죠.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게 된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는 빨간 내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천연기념물이죠.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이봉주 선수를 정말 싸게 드려요. 단돈 39,800원에 자, 이렇게 싼 가격에 쌍꺼풀을 한 이봉주 선수. 저 선수가 저렇게 잘 달리는 이유는 곰발바닥이죠. 한 번 맞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늘 입고 다녀요.
착용감이 답답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일본의 나카무라 선수 매 5km 구간마다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을 잘 포장해서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겠죠?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나 추운 나머지 두 겹, 세 겹 맡겨 입는 분들 계십니다. 아, 자, 그런 분들은 미련 곰탱입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이요. 성냥뿐만 아니라 이양, 박양, 김양 다 있습니다. 저희 홈쇼핑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콜드호미들이 24시간 전화기 앞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깨울 수가 없지요. 성냥 좀 사주세요. 이렇게 외쳐보지만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은 베이지 색상 선호하시거든요. 아, 근데 특이하게 이 빨간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나 추운 나머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배설을 하고 있군요. 이 어린 곰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성냥팔이 소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응원하던 충북 도민들 모두 뛰어나와. 엉덩이를 쫙 받쳐주죠. 자, 이 부분에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견디다 못한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하나 켜자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되거든요. 자, 그때 이 레이스 달리는 빨간 내복 입으시면 흥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 선수들 점점 호흡이 가빠지면서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제가 직접 빨간 내복을 입고서 털이 나는 모습을 실황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콩지와 팥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송년회 모임 때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오늘 프랑스산 고급 와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진돗개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농구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콩지가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착한 콩지는 독해요. 물러보지 마세요. 술이거든요. 자, 이렇게 40년간 숙성된 허재 선수, 아, 저 선수가 코트에 들어서기만 하면 개판이 됩니다. 아주 정신이 없지요. 착한 콩지는 계모와 팥쥐와 살게 되었는데요. 맘씨 나쁜 계모는 동네 사람들 몰래 새끼를 베게 됐습니다. 이 새끼 중에 하나를 싸게 드려요. 단돈 39,800원. 놀래시기는. 자, 이렇게 싸게 드리는 이유는요. 용병 출신이거든요. 우리말을 못하죠. 저렇게 성격이 안 좋은 계모와 팥쥐는 착한 콩지를 지하실에 넣어 보관하거든요. 자, 이렇게 잘 익은 콩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천연기념물 53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 잔치에 초대받은 계모와 팥쥐는 원님의 눈에 들기 위해 축기가 오른 알딸딸한 상태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털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을 잔치에 가고 싶은 콩지는 꼬리를 치며 아양을 떠는데요. 참 불쌍합니다. 이때 나타난 못된 계모는 콩지에게 야 콩지 너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길어와 그랬어요. 그러자 콩지는 걱정을 했죠. 밑 빠진 독을 어떻게 메꾸지? 코로코로 막으세요. 뭘 걱정하세요? 자, 이렇게 막으면 또 뚫립니다. 아, 수비가 어수선한데요. 화가 단단히 난 저 감독. 광견병입니다. 난리가 났네요. 우여곡절 끝에 잔치에 간 콩지는 원님에게 다가가 촛불을 켜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구석구석 핥아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콩지가 꽃신을 잃어버리자 원님은 꽃신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음미해 주세요. 향기가 이 냄새 한번 맡으면 아무데나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배설물을 쭉 들이키세요. 원샷! 자, 이렇게 마시면 개가 됩니다. 강아지에서 성견이 되는 거지요. 결국 콩지를 만난 원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치어리더들의 응원 속에서 고객 한 분 한 분께 젖을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털갈이를 중계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겨울철이라 피부 건조해지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킨케어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돼지입니다. 지금부터 유도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 가난한 흥부는 얼굴에서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자, 이 윤기는 돼지 기름이죠.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만 먹는 부자인 형 놀부는 다크서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이런 분들 저희 제품 1년만 사용하시면 콜레라에 걸립니다. 자식이 10명인 흥부와 그의 부인은 번식력이 참 강합니다. 그 이유는 동계훈련의 결과죠. 캐나다에 괜히 갔다 왔겠습니까? 이곳 캐나다 선수들은 시장에 막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요, 유럽 피부과 처발라바와 기술제에 의해서 만든 최첨단 돼지털이지요. 아주 까칠까칠합니다. 쌀이 떨어진 흥부는 형을 찾아갔어요. 흥부는 놀부에게 쌀을 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격당하는 저 선수. 모공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거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부작용 심하신 분들은 우리에 가도 격리를 시킵니다. 이 우리에서 탈출한 놀부 부인은 밥알이 묻어있는 주걱을 들고 흥부의 뺨을 구석구석 핥아주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본 흥부는 반대편 다리를 꺾는데요. 저 선수 고통스러워하며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을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가만 있어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바르면 여러분 어때요? 제 피부가 돼지 껍데기죠. 지방이 없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입니다.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자 그 속에서 커다란 뽀드락주 시작하거든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짜내야 되죠. 전목더니까지 짜내는데요. 저 선수 튼튼한 저 다리는 족발로도 쓰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를 잡아 머리를 잘라 고사성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돼지 머리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자, 이런 피부는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런 작용을 박피라고 하죠.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피 부작용이 계신 분들은요,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결국 놀부가 커다란 박을 골라 박을 타자 대박 터졌습니다. 주문 전화 지금 쇄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는 항시 준비된 자세로 여러 같은 함성 속에서 젖을 먹여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색다른 영역 표시를 이원생 방송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들장미 소녀 캔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젖소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복싱 중계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캔디가 살고 있었어요. 이 캔디는 우라만 헤비급인데요. 저 선수 몸에 흐르는 저 땀은 딸기 맛이에요. 네, 이걸 먹은 제 얼굴을 보세요. 소대가리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마세요. 공복에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일주일만 드시면 쓰러지네요. 링 위에 쓰러진 저 선수 주위에 파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란 캔디는 황소고집이죠. 이렇게 고집센 황소의 귀를 물어뜯는 타이슨 선수. 철철 흐르는 저 피. 쭉 들이키세요. 원샷! 공복에 드시면 광우병으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한 병이지요. 캔디를 싫어하는 못된 이라이저는 어퍼컷이 슈트기죠. 복부에 한 대 맞으면 지방이 완전히 분해가 돼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 속에 기생충이 득실거립니다. 이 방역 작업이 중요하죠. 5월의 축제에서 캔디는 테리우스를 코너로 몰고 가서 젖을 짭니다.
이렇게 젖이 안 나오면 흔들어 주세요. 잘 섞이죠? 이렇게 잘 섞인 캔디와 테리우스는 그윽한 눈빛으로 서로서로 씹고 또 씹습니다. 이것을 되새김질이라고 하지요. 캔디는 외로울 때마다 동산 위에 올라 풀잎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잎을 뜯어먹으면 숙변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자, 변비에 걸린 수많은 여성분들은 코를 뚫어 고삐를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코를 뚫으면 예뻐져요. 피부가 점점 좋아진다는 소리죠.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어때요? 제 얼굴. 역시 소대가리입니다. 결국 포니의 집으로 돌아간 캔디는 우연치 않게 테리우스를 보자마자 대가리로 들이받습니다. 흥분한 저 두 선수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데요. 아, 심판이 떨어지라고 말리는데도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요. 주부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의 행동을 생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견우와 직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세일 상품입니다. 모피코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박쥐입니다. 지금부터 비치 발리볼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소를 잘 모는 견우와 배를 잘 짜는 직녀가 살고 있었어요. 견우는 빨간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요. 운동으로 다져진 저 가슴에 털이 많죠? 자, 이렇게 털 많은 모피코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주로 동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잘 짜기로 유명한 직녀는 싼티나요. 자, 하지만 저희 고급스러운 이 밍크코트, 이 밍크코트를 좋아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은요. 밤새도록 순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행성이지요. 견우와 직녀는 만나자마자 선을 넘고야 말았네요. 아, 저 두 선수 서로 몸에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번식이 가능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각자의 일을 소홀히 한 견우와 직녀는 선글라스를 착용했는데요. 태양이 그만큼 강렬하죠.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물빨래 안 하면 됩니다. 물빨래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후겨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제 모습이? 재수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박쥐를 불길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옥황상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초음파를 발산합니다. 이 초음파를 다 막아주거든요. 이렇게 두껍고 두툼한 모피코트를 입고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땀을 흘리는 저 선수 화가 나 심판에게 달려가. 매달려서 똥을 쌉니다. 박쥐의 똥은 약으로도 쓰이지요. 결국 옥황상제는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살고 직녀는 서식처가 다양합니다. 동굴에서 서식하고 있는 브라질 선수들 아 뜨거운 저 코트 장렬하는 저 코트 그냥 코트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밍크 코트입니다. 이 밍크 코트를 즐겨 입는 멋쟁이 아가씨들은 임신기간이 깁니다. 260일이나 되지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견우와 직녀는 심리전이 팽팽한데요. 구릿빛 피부로 가진 저 선수들 세탁소에 보내세요. 그럼 묵은 데가 쏙 빠집니다. 저희는 항상 고객 여러분들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 별박쥐의 특징이죠. 이 박쥐를 잘 접어서 고마우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세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박쥐의 수명은 그만큼 짧지요. 결국 오작교 위에서 만난 견우와 직녀는 촉감 좋고 복슬복슬하게 털이 많은 외국 관광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매달려서 똥을 쌉니다.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많은 양의 털갈이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미녀와 야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상품 참기름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닭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야구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너무나 아름다운 벨이 살고 있었어요. 이 미녀가 사는 집은 닭똥집이죠. 이 닭똥집을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벨은 뚜껑 잘 열려요. 자, 열받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기울이시면 쏟아지죠? 네, 선수들 지금 막 입장하고 있는데요. 이승엽 선수가 손을 흔들어 주니까 관중들 흥분하며 쪼아대고 있습니다. 미녀의 아버지가 야수의 성에서 장미를 꺾자 화가 난 야수는 대신 딸을 데려오라며 들들 볶아요. 자, 이렇게 들들들들 볶아 드시면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열받으면 안 돼요. 자꾸 저러면 저 선수 조류독감에 걸립니다. 그만큼 방역 작업이 중요하지요. 야수의 성으로 끌려간 미녀는 야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 선수 작년 연봉이 39,800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기회에 10세트 사가지고 두고두고 먹고 있습니다.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역시 제 머리는 닭대가리죠. 생각이 없습니다. 야수의 착한 마음씨에 미녀는 차츰 네, 욕을 심하게 하는데요. 글쎄 저렇게 심한 욕을 3번 걸렀거든요.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아보시는 방법은 냄새만 맡아도 압니다. 자, 저희 참기름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냄새가 닭똥 냄새가 납니다. 미녀는 쓰러진 야수를 붙잡고 좋습니다. 쭉쭉 뻗는 저공 쭉쭉.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사한 변을 새지 않게 잘 포장해서 선물해도 괜찮겠죠? 그죠? 자, 이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저럴 때는 감독이 직접 나서서 모가지를 비틀어 버립니다. 결국 멋진 왕자로 변한 야수는 미녀를 안고 털을 뽑습니다. 이렇게 털이 뽑히고 발가벗긴 김상태 씨, 그분도 굉장히 잘 즐겨 드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상태에서 김상태 씨를 놀려 먹었다는 사실. 전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역시 제 머리는 닭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교훈은 발가벗은 상태에서 참기름을 발라. 때리라는 거죠.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은요, 더욱더 새롭게. 털이 나는 모습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상품 후라이팬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오리입니다. 지금부터 2003-2004 프로농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바보 온달이 살고 있었어요. 바보 온달은 어렸을 때부터 유황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유황오리는 명문대 출신인데요. 프로에 입문한 허재 선수. 쉽게 열받아요. 자, 그리고 더 큰 특징은요. 주둥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딸인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가로채기 합니다. 저 선수 상대편 선수를 어미인 줄 알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각인이라고 하지요. 어린 평강공주가 울 때마다 왕과 왕비는 평강공주를 수세미로 팍 먹는 데거든요. 자, 그래도 절대 흠집 안 납니다. 탱크 와서 이게 깔아뭉개도 절대 흠집 안. 진짜예요. 속지 말아야죠. 심판의 눈을 속이는 저 속임수. 저 선수 자꾸.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합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하면요, 제가 직접 고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립니다. 어른이 된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과 결혼을 하겠다며 심판과 상의합니다. 저렇게 심판과 감독이 붙어 있으면 뜨거워서 금방 달아올라요. 이렇게 달아오르면 새끼를 베게 됩니다. 온달을 찾아 궁을 빠져나온 평강공주는 알라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암컷을 기다리는 서장훈 선수 경기가 안 풀리는지 답답한 표정인데요. 저 얼굴 보십시오. 둘레가 1m예요. 이렇게 놀랄 수가. 그래서 천연기념물 3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지극한 정성으로 지지고 볶아요. 그래도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안이 텅 빈. 머리를 다친 저 선수 경기장에 누워 있는데요. 아, 저 코트 위에서 알을 낳고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진심 어린 사랑은 금방 식어버려요. 5초 만에 식는다니까요. 보세요. 이거 다 식었거든요.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불량품 아니야? 아우, 뜨거. 아, 뜨거. 촐싹대고 있습니다. 어린 오리는 철이 없지요. 이렇게 철이 없는 김기수, 제가 제 이름 걸고 판매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상황품 있는데요. 특별상황품은요? 오리궁뎅이죠. 가장 맛이 없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의 교훈은 용병 선수들의 가슴털을 뽑아 39,800원에 넘기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은요. 더욱더 즐거운 동물들의 변태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우렁각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김치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바닷개입니다. 지금부터 체조 선수권대회 중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마음씨 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총각은 루마니아 출신이죠. 단단한 체격을 가진 크루니코바 선수는 깍두기예요. 자, 이렇게 젤라도 깍두기는요. 가슴에 털이 나 있습니다. 너무나 결혼하고 싶지만 색시가 없는 총각은 집에서 혼자 다리를 찢고 있습니다. 아, 저 선수 경기 전에 몸풀기로 김치를 담궈요. 자, 불에 싸서 한번 드셔보시면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때 밭을 갈던 총각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코리아 6.0, 7.4, 7.5. 이 모두를 포인트 정립해드립니다. 자, 1000포인트 이상 정립하신 분들은요. 개거품을 물게 됩니다. 저를 데려다 키우세요. 그러자 총각은 우렁이를 데려다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선수들이 직접 담궜거든요. 자, 고향의 맛. 이 맛의 비밀은 갯벌에 있습니다. 이 갯벌의 진흙을 사이사이, 배추 사이사이 쏙쏙 집어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입안에서. 털이 나기 시작하지요. 바로 털개의 특징입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개판이죠. 개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리지요. 단체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해하는 저 선수들 심판을 둘러싸고 보쌈 해먹네요. 네. 이렇게 보쌈을 좋아하는 총각에게 헌신하는 우렁각시는 기생입니다. 다른 생물체와 같이 사는 것을 기생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기생하는 저 선수 안마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요. 체코에선 말이죠. 안마를 잘하는 선수들을 땅에 묻어놔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옆으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결국 어렵게 만난 우렁각시는 총각을 보자마자 번식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번식기가 끝나면 파김치 됩니다. 자, 이 맛있는 파김치 남편 입에 쏙 넣어주세요. 그럼 남편이 좋아서 더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더듬는 우렁각시는 총각을 볼 때마다 항상 알이 꽉 차 있습니다. 드디어 산란을 시작하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요 더욱더 즐겁게 알 낳는 모습을 밀착 취재하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상품은요 잘 갈려주는 녹즙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입니다. 지금부터 배구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잘생기고 늠름한 호동왕자는 잘 돌아요. 자, 이렇게 돌 때마다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낭랑공주는 시합 전에 예민합니다. 이렇게 예민한 날엔 말이죠. 저 선수들 서로 구석구석 핥아줍니다. 한편 적들이 올 때마다 큰 소리를 내는 자명고는 적들이 올 때마다 응원합니다. 김세진! 김세진! 오빠! 아, 그
김세진 선수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가요? 당근이에요. 이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 갈아 드시면요. 기생충이 득실거립니다. 호동 왕자는 이 자명고를 찍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냅니다. 이 발톱으로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아, 저 선수 말이죠. 작년 연봉이 39,800원. 너무 싸서 저희도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는요. 남몰래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나 보지요. 낭낭공주와 호동 왕자는 만나자마자 선을 넘고야 말았는데요. 아, 저 감독 흥분해서 코트 안으로 들어가. 오줌을 쌉니다. 이 오줌을 아침마다 쭉 들이키세요. 저도 한 3개월 먹었는데 먹었더니 완전 몸짱 됐잖아요. 제 몸매 어떠세요? 재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불길한 동물이지요. 낭낭공주를 사랑한 호동 왕자는 주위를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저 선수 상대방 선수를 곱게 갈아서 먹이로 던져줍니다. 아주 좋아하지요. 결국 자명고를 찢은 낭낭공주는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요. 아, 저 선수 목이 마른지 젖을 쪽쪽 빨고 있습니다. 빨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귀엽죠. 이렇게 젖을 빨대로 쪽쪽 빨아 드세요.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빨아 대시면 관중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경기장 내에 있는 관중들 승리의 기쁨이 넘쳐 모두 다 함께. 오줌을 쌉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호동 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의 교훈은 고양이의 오줌을 잘 섞어서 낭낭공주에게 먹이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엔 이곳저곳에 분포되어 있는 영역 표시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따끈어바 금연초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염소입니다. 지금부터 럭비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 공주가 태어났어요. 이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꼴초거든요. 자, 이렇게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뛰다가 넘어집니다. 아, 저 선수 그라운드 중앙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파티에 초대되지 못한 마녀는 화가 나서 나무에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받는 이유는 금단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또 다른 금단 현상의 증상은 무조건 달리는 거죠. 저렇게 선수들이 2중, 3중으로 덮치게 되면 새끼를 베게 됩니다. 한 번에 한 마리씩 낳지요. 무럭무럭 자라 16살이 된 공주는 수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자란 염소를 들고 뜁니다. 아, 저 선수 말이죠. 저렇게 체력이 좋은 이유는 3년 동안 꾸준히 줄담배 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줄담배 피는데 이 금연초 피고 나서부터는 아무데나 오줌을 쌉니다. 진짜예요. 저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 진짜로 안 믿으세요? 저는요 지금도 싸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녀의 마법에 걸려 100년 동안 잠이 들게 된 공주는 입냄새 심합니다. 자, 이렇게 입냄새 심한 분들은 입에서 똥냄새가 납니다. 이 염소똥을 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녀보세요. 그리고 담배 피시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드시면 대가리에서 뿔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시덤불을 해치고 키스를 한 왕자님은 공주님을 보자마자 내리꽂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데요. 아, 저 선수 앞으로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공주님은 왕자님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왕자님은 젖이 6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염소젖을 한번 쭉 빨아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빨아대면 선수들 흥분합니다. 아, 저 선수 승리의 기쁨에 넘쳐 모두 중앙으로 나와 다 함께. 똥을 쌉니다. 아주공갈 염소똥 10원에 12개 아주공갈 염소똥 10원에 12개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의 교훈은 이렇게 배설을 할 때마다 줄담배 피는 공주님을 차머리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채로운 동물들의 본능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소공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탱글탱글 캘리포니안 오렌지 주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쥐입니다. 지금부터 보디빌딩 대회 중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여쁘고 마음씨 착한 소공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공녀는 하수구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구에서 직접 재배한 오렌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오렌지 색깔이 까무잡잡하죠. 운동으로 다져진 저 근육. 쭈글쭈글합니다. 하지만 이 껍질 한번 까보세요. 이 껍질 속에 이가 득실득실거립니다. 아주 더러운 놈이지요. 멋진 소공녀의 아버지는 항상 빨강 팬티를 입고 등장합니다. 아, 저 선수, 저 엉덩이 근육 보세요. 깨물고 싶죠? 이렇게 한 입 딱 깨물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자 하녀로 전락한 소공녀는 겨드랑이 털을 깎습니다. 이렇게 시합 전에 겨드랑이 털을 깎으면 냄새 향긋합니다. 이렇게 좋은 오렌지를 생산하는 캘리포니아 농민들은 실험용으로도 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는 소공녀는 배가 고플 때마다 남몰래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소공녀는 매일매일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렇게 매일 기름을 바르는 저 선수, 샐러드에 넣고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이 색다릅니다. 이 소스의 비밀은 쥐똥입니다. 너무 작아서 구별이 안 되지요. 다락방에 사는 소공녀는 집안 곳곳에 평균을 옮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캘리포니아 농민들, 그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거 한번 까볼게요. 껍질이 두꺼운데 다시 한번 까볼게요. 아, 저 선수 빛을 튀어나온 거 보십시오. 아, 저 선수, 아, 경기 중에 뭐 하는 거죠? 쥐약을 먹었나 봅니다. 결국 소공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은 39,800원. 와우, 정말 쥐꼴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들은 전깃줄을 갉아먹습니다. 이 정전의 원인이 되지요. 이렇게 더러운 쥐들을 한데 모아 선물해도 괜찮겠죠?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 얼굴 빨개지네요.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면 쥐구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소공녀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게 근육이 탄탄한 소공녀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 마시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색다른 동물들의 번식력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백주의 호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쫄깃쫄깃 육포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스컹크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레슬링 중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잘생기고 씩씩한 지그프리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지그프리드 왕자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맡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 선수를 바짝 말려서 만든 육포예요. 자, 이 육포를 드시게 되면 밤마다 암컷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왕비는 왕자에게 신부감을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신부감은, 비린내 나요. 두 번째 신부감은, 온몸에 용문신이 있네요. 세 번째 신부감은 뱀을 잡아먹습니다. 백조 사냥을 나간 왕자는 백조를 보자 입맛을 다시며 살금살금 다가가 상대편 선수의 목을 비틀어 껍질을 확 벗겨주세요. 자, 이렇게 껍질이 잘 벗겨진 오데트 공주. 이 오데트 공주를 본 왕자는 깜짝 놀라 공주를 집어 던집니다. 로프 방독으로 다가오는 선수에게 엉덩이를 들이댑니다. 공격할 자세지요. 오데트 공주는 마법에 걸려 밤에는 사람으로, 낮에는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 선수 특기는 말이죠. 상대방 선수를 씹는 거예요. 아주 잘근잘근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방구도 잘 나옵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왕자와 공주는 밤마다 호숫가에서 코브라 트위스트 자세로 안간힘을 쓰며 붙어있는 저
두 선수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모릅니다. 왜냐? 그만큼 맛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육질이 너무 맛있어요. 와. 지독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지독한 오데트 공주를 백조가 되기 전에 저렴한 가격 39,800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가죽을 벗겨 모피로도 사용을 합니다. 결국 악마를 물리친 왕자와 공주의 애틋한 사랑은 1분 남았어요. 자, 이번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선수 죽을 힘을 다해. 방구를 끼고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이 백조의 호수 얘기의 교훈은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오데트 공주의 방구 냄새가 고소하다는 거죠. 어린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엔 더욱더 알찬 동물들의 생태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햇님 달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효도 세트입니다. 갈비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모기입니다. 지금부터 태권도 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햇님과 달님 그리고 떡을 파는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효자인 오빠 햇님은 어머니를, 박치기로 격파합니다. 동생인 달님은 소 여물만 먹고 자랐습니다. 떡장수인 어머니는 다리가 6개입니다. 어느 날 떡을 팔러 산을 넘던 어머니는 호랑이를 만나자마자 앞차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아, 저 급소를 한 대 맞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만큼 맛있기 때문이죠. 이 맛의 비밀은 시궁창 물에 있습니다. 이 썩은 물이기 때문에 모기들이 참 좋아하지요. 이 시궁창 물에 3일간 재웠기 때문에 그 맛은 예술입니다. 자, 이거 한번 드시게 되면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자 어머니는 호랑이 앞에서 태극 일장을 선보입니다. 아, 우리의 태권도 꿈나무들은 아직도 번데기입니다. 다음 단계는 성충이 되는 과정이죠. 더 이상 줄 떡이 없는 어머니는 떡 대신에 카드로 결제하거든요. 자, 괜찮습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고요. 자, 이 카드로 돌려막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려막기만 하면 피를 보게 됩니다. 암컷 모기들은 피를 참 좋아하지요.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는 햇님 달님이 있는 집으로 집들이 가신다고요? 이거 하나면 딱입니다. 이 갈비 세트 보기만 해도 쌍코피를 흘리는데요. 아, 저 선수들 비틀거리며 매트 위로 쓰러져. 알을 깝니다. 한꺼번에 150개는 낳지요. 햇님과 달님은 호랑이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오빠 햇님은 달님을 2단 옆차기로 얼굴을 후린 다음에 칼집을 내거든요. 자, 이 칼집 사이사이에 모기약을 뿌립니다. 한 방에 죽어버리지요. 오빠 햇님은 썩은 밧줄을 잡고 떨어진 호랑이의 갈비뼈를 잘 발라서 선수의 목에 걸어줍니다. 금메달, 금메달입니다. 선수와 코치 서로 부둥켜 안고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혈 습성이 있는 햇님과 달님 이 두 오누이를 단돈 39,800원에 세트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은 모두 변태입니다. 모기들은 완전 변태를 하지요. 어린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햇님 달님 이야기의 교훈은 육질이 야들야들한 태권도 꿈나무들의 피를 쪽쪽 빠는 거죠. 어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곤충들의 변태 모습을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 여러분 오늘은 혹부리 영감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인삼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돌고래입니다. 지금부터 킥복싱 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2명의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태국의 무라타이 선수 저렇게 난폭한 이유는 땅 속에서 6년간 자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못된 혹부리 영감의 혹에는 젖이 달려 있습니다. 돌고래는 포유류죠. 사람들은 못된 혹부리 영감을 헤드락으로 눈을 찌릅니다. 비틀거리는 저 선수를 술로 담가 드세요. 건강엔 이겁니다. 자, 인삼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IQ가 70입니다. 이 돌고래는 영리한 동물이죠. 착한 혹부리 영감의 노랫소리를 듣고 찾아온 도깨비는 잔털이 많아요. 자, 이렇게 잔털이 많을수록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저 선수 저렇게 공격을 망설이는 이유는 비린내가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돌고래는 스태미너에 좋습니다. 자, 저도 직접 먹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등에서 물줄기를 뿜습니다. 진짜예요. 저 매일매일 그런다니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흥분해서 저러죠. 저렇게 계속 흥분하게 되면 새끼를 납니다. 제법 큰 새끼를 낳지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금은보화를 받고 혹을 팔았어요. 도깨비는 이 혹을 부모님께 선물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거 받자마자 너무 기뻐서 입이 돌아가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의사들이 응급조치로 고등어를 먹여줍니다. 돌고래의 훈련 방법이죠. 이 얘기를 들은 나쁜 혹부리 영감은 혼자 산속에 들어가 도깨비에게 젖을 물립니다. 신기하죠? 어미는 이렇게 젖을 많이 먹는 새끼에 안면을 후려칩니다. 다리가 풀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저 선수를 깨끗이 닦아 잘 말려서 백화점 진열대에 올려놓거든요. 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들은 머리 위에 콧구멍이 있습니다.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커다란 콧구멍을 가진 태국의 무라타이 선수. 저 선수가 챔피언 벨트와 함께 받는 총 상금이 39,800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자 절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사장님께서는 잠수를 탑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혹부리 영감 이야기의 교훈은 잔털이 많은 혹부리 영감의 콧구멍을 쑤시라는 거죠. 어린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행태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왕자와 거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미니 재봉틀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오리너구리입니다. 지금부터 검도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잘생기고 멋진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님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이게 검도의 관례인데요. 이렇게 속옷을 안 입으면 주부님들이 참 좋아해요. 왜냐? 사용하기 편해서 그러죠. 그리고 왕궁 근처에 사는 왕자와 똑같이 생긴 거지는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궁생활에 점점 실증이 느껴진 왕자님은 시녀와 하인들을 모아놓고 기합을 줍니다. 하나, 둘.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되면 주둥이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넓적한 주둥이를 꼬매주세요. 아주 박음질로 꼬매주세요. 자, 이 제품만 있으면 저희 아이들도 손쉽게 새끼를 뺍니다. 곧 알을 낳게 되는 거지요. 왕자는 마을에 나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지는 왕자로부터 큐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예, 그만큼 품질이 아주 자신 있다는 소리죠. 이 큐마크를 받게 되면 발놀림이 빨라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 저 선수 발에 물갈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잘 치지요. 왕자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을 주고 거지는 왕자에게 젖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어미가 젖이 안 나오면 심판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은 저 선수 화가 나 심판에게 달려가. 앞치마를 함께 만들거든요. 자, 여기다가 레이스 달고 자수정 넣고 이름 새기고 어머나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암컷의 행동입니다. 수컷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요.
마을에 거지 행세를 하는 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죽도록 맞는데요. 아, 저렇게 계속 맞게 되면 걸레가 돼요. 자, 걸레 완성됐습니다. 자, 이 걸레로 방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게 되면 정말 거지 같죠? 한편 왕자 노릇을 하는 거지는 건전지로 작동됩니다. 네, 만약에 건전지가 다 달게 되면 지렁이를 잡아먹습니다. 이 지렁이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방송 중에 10분 추첨해서 그분들에게는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엉덩이를 쪼아줍니다. 오리 너구리의 애정 표현이죠. 다시 왕위에 오른 왕자는 거지 왕자에게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머리, 허리. 아, 저 선수 허리를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에 머리도 공격당하는데요. 저 머리에 자수를 박아주시고요. 꺾이는 손목에 레이스 달아주세요. 자, 완성됐습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게 되면 무리해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영역 다툼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헨젤과 그레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비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퀴벌레입니다. 지금부터 에어로빅 대회 중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헨젤과 그레텔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는 변비가 심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 화장실에 한번 가기만 하면 힘을 줘야죠. 아, 저 선수 오래 버티고 있는데요. 저렇게 버티면 굵은 다리가 세 쌍입니다. 합쳐서 다리가 6개죠. 숲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이던 헨젤은 뚜껑이 자동으로 열려요. 자,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찢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요. 저 선수 만약에 성공한다면 약을 먹은 거죠. 바퀴벌레는 3초 안에 다 죽습니다. 밤새도록 숲을 헤맨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배가 고파 쓰레기를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두 커플 정말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저 남자 선수는 물줄기가 너무나 강해요. 오, 정말 강해요. 정말. 오, 정말. 와, 이 상태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알을 깝니다. 수백 수천 개의 알을 까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마녀는 동작이 엉성하네요. 아, 저 선수 왜 저러죠? 치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분들 저희 비대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 바로 이 엉덩이에서 더듬이가 납니다.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우리의 갇힌 헨젤은 마녀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 바닥이 진구입니다. 아, 저 선수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달려나와 상처 부위에 병균을 옮깁니다. 이렇게 병균을 옮기는 바퀴벌레를 신혼부부집에 선물해보세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비대 세트를 선물하시는 모든 분들을 멸종시켜야 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를 중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자, 업계 최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사장님도 껍질을 벗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벗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척척 잘 맞는 저 두 커플 벌써 2년째. 번식기를 준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요즘 반찬 준비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미역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황소개구리입니다. 지금부터 풍무대회 중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 사치스러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치가 심한 임금님은 매일매일 반찬 투정입니다. 자, 이렇게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에게 쌍절곤을 휘둡니다. 아, 저렇게 한참을 맞으면 파리도 잡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주문하는 임금님은 재단사를 들들 볶아요. 자, 이렇게 탈달달 볶아대면 무림계의 고수가 되는데요. 저 선수가 말이죠. 저렇게 힘이 강한 이유는 뱀을 잡아먹어서죠. 이 황소개구리는 뱀도 잡아먹습니다.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는 임금님은 온 나라의 재단사들을 모아놓고 손목을 꺾습니다. 아, 저 선수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몸에 참기름을 듬뿍 발라주거든요. 자, 이렇게 고루고루 발라서 튀겨 먹습니다. 황소개구리는 식용으로도 쓰이지요. 마을에 사는 한 거짓말장이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이 옷은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재단사를 눈을 찌릅니다. 아, 이어지는 공격 두 눈에 소금을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꺾어 넘어뜨린 다음에 2번 구워주거든요. 자, 이렇게 잘 구워진 김을 밥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입맛 떨어진 저희 할아버님도 알을 납니다. 알은 곧 올챙이가 되지요. 거짓말장이에게 속아서 벌거벗고 행진을 하는 임금님은 피부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술을 마시는데요. 이게 바로 취권이죠. 술 취한 척하는 저 선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가격이 바가지라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모두 뒷다리가 나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한 정직한 아이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와, 정말 먹음직스럽다. 네, 정말 먹음직스러운 이 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한 입 깨물면 이빨이 부러집니다. 아, 쓰러진 저 선수 의료진이 달려나와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배가 갈린 개구리를 갓 출산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해봤거든요. 이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모두 논밭에 나가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의 교훈은 만신창이가 된 벌거벗은 임금님의 뒷다리를 2번 구우라는 거죠. 어린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동물들의 생태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영화는 슈퍼맨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배와 배즙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물개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죽어가는 하천을 고발합니다. 하늘을 가르며 약한 자를 돕고 지구를 구하는 초능력 인간 슈퍼맨. 이 슈퍼맨이 태어난 곳은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여기 이 쓰레기들은 에스키모인들의 주식이죠. 특히 이 에스키모인들은 환경 오염의 요인입니다. 이 오물들을 보십시오. 이 오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쭉 한번 들이켜보세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100마리의 암컷을 거느립니다. 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면 슈퍼맨은 적들을 향해 걸음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입안에서 악취가 심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당국은 바위 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슈퍼맨. 어깨엔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단단한 근육이 있는 양팔엔 나주배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자, 그리고 슈퍼맨의 카리스마 넘치는 두 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튼튼한 두 다리는 큰 지느러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슈퍼맨에게도 단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 약점은 씨가 말라간다는 거죠. 종족 보존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버스를 향해 날아간 슈퍼맨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특이한 점은 며칠 만에 새끼를 납니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잘게 썰어서 동치미에 이렇게 얹어놔 보세요. 자, 그러면 헤엄을 정말 잘 칩니다. 사랑하는 로이스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나는 슈퍼맨. 이 슈퍼맨은 로이스를 하늘에서 버리고 도망갑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취재한 결과 그 범인은 저희 회사 사장님이에요. 모르셨죠? 네, 그만큼 저희 회사 사장님은 씨를 뿌리게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식 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이죠. 이렇게 슈퍼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요.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사의 표시로 슈퍼맨에게 오징어를 던져줍니다. 이 오징어를 받아 먹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버려진 폐수를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딱 한 달만 드시게 되면 누구나가 다 지어미도 못 알아봅니다.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슈퍼맨의 영화 포인트는 씨가 굵어서 번식력이 강한 슈퍼맨의 정체는 환경미화원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엔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본능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007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상품 신선한 대하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와.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독수리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불법 성형 시술을 고발합니다. 영국의 비밀 첩보원 007. 이 살인 면허를 가진 첩보원을 양성하는 비밀 기지는 동네 미용실입니다. 이곳에서 불법 시술을 하는 시술자들의 대가리를 똑 따주세요. 네, 이 부위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 부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썩은 고기도 좋아합니다. 007은 섹시한 외모로 여성들에게 어필하는데요. 007의 뇌세적이며 정열적인 눈은 새우눈이죠. 자, 그리고 탄력 있는 섹시한 엉덩이는 짝짝입니다. 또한 007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에 하나는 발가락이 3개라는 거죠. 먹이를 단단히 움켜쥐는 데 사용합니다. 이 007의 본드걸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름답다, 섹시하다, 그리고 등이 굽어 있다. 바로 신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저희 제품은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업용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불법 시술을 한 탤런트 B양은 새대가리입니다. 조류는 머리가 작지요. 적들에게 포위당한 007은 새로운 무기를 내놓는데요. 바로 몸속에 지니고 있던 비린내를 풍겨요. 자, 이렇게 비린내가 심할 땐 최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가리봉동에 사는 40대 김모 여인은 검거되는 현장에서 억울하다고 난동을 부리며 똥을 쌉니다. 조류들은 하늘에서 주로 볼일을 보지요. 결국 007은 아름다운 본드걸을 구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이 007이 본드걸을 박력 있게 끌어안자 실리콘이 터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입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객 감사 대축제 있습니다. 20분 선정해서 그분들을 박제로 만듭니다. 자, 오늘 영화 잘 감상하셨습니까? 007의 감상 포인트는 등이 굽고 새대가리인 본드걸은 미용실 원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엔 더욱더 맛깔스러운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터미네이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 기저귀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주부도박단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로 온 살인병기 터미네이터. 이 근육질의 터미네이터는 밤마다 오줌을 싸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오줌 싸게 어린이들을 모두 걸고 도박을 합니다. 이런 주부들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그의 가족들은 쥐를 잡아먹습니다. 쥐를 주식으로 하는 액체 금속인간 티천. 그는 존 코너를 찾기 위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고스톱을 칩니다. 이들은 판돈이 떨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털을 곤두세웁니다. 이렇게 털을 바싹 세운 엉덩이를 보세요. 자, 기저귀를 한번 이렇게 벗겨보면 이 엉덩이에 판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는 존 코너를 살리기 위해 기저귀를 채워주고요. 에휴, 이렇게 오줌을 못 가리는 티천은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해 쓰리고의 피박, 광박까지 씌웠습니다. 결국 위기에서 벗어난 존 코너는 터미네이터에게 감사의 표시로 구석구석 핥아줍니다. 이렇게 핥아대면 엉덩이가 뽀송뽀송해져요. 수백 명의 경찰들에게 포위당한 터미네이터. 바로 불법 사체를 끌었었기 때문입니다. 주부들은 이런 사채업자의 협박에 못 이긴 채 그 현장에서 오줌을 지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을 바로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 저희가 직접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고양이들의 깔끔한 습성이죠. 끈끈한 우정이 생긴 존 코너와 터미네이터. 그들은 부부도박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29,900원! 와, 10,000원 할인됐습니다. 이렇게 싸게 구입하신 우리 주부님들은 젖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젖이 부족한 터미네이터는 머릿속에 칩을 없애기 위해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사기당한 굴레방 딸이 김모 여인은 자신의 신세가 억울하다며 수컷의 냄새를 맡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터미네이터의 감상 포인트는 기저귀를 차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터미네이터는 사기꾼 김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엔 더욱더 확실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 레옹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상품 효도 상품 꿀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악어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중국산 정력제 불법 유통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외로운 청부살인업자 레옹 그는 최고의 킬러가 되기 위해 가짜 정력제를 복용합니다. 이 가짜 정력제는 효도 상품으론 최고입니다. 자, 이거 한번 맛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피냄새를 맡고 돌아다닙니다. 여주인공 마틸다의 나이는 14살. 하지만 마틸다를 사랑하는 레옹은 유통기한 지났죠? 자, 그 제품 버리시고요. 저희 제품 맛보기만 하면 설사와 구토와 함께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묻어버리지요. 어려움에 처한 마틸다를 구해주자 마틸다는 감사의 표시로 레옹에 이빨에 낀 찌꺼기를 꺼내 먹습니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접선 장소는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네,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립니다. 이 중국산 가짜 정력제의 특징은 할아버님들이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요, 이거 한 통 다 드시더니 허물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벗겨진 고개 숙인 힘없는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피해자는 여기 계시네요. 네,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대박 찬스 있습니다. 자, 이분을 포함해서 9분을 더 선정해서 자, 그분들의 껍질을 벗겨 핸드백으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레옹의 감상 포인트는 끈적끈적한 레옹과 마틸다는 가짜 정력제를 복용한 후 서로 허물을 벗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배설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 사랑과 영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상품 녹차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인터넷 채팅 사기단을 고발합니다. 근육질에 다정한 샘은 성인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아름답고 청순한 몰리는 손님 접대용으론 그만이죠. 샘의 절친한 친구 칼에겐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코가 손이지요. 샘과 몰리 이 두 남녀는 화상 채팅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의 배설물을 보여줍니다. 이 배설물을 바짝 말려서 우려 드세요. 자, 그러면 점점 빠져들어 중독이 됩니다. 그 결과로 온몸에 파리가 꼬이지요. 어느 날 강도를 만난 샘과 몰리 샘이 총을 맞자 몰리는 데이트 상대를 찾으려고 채팅방에 접속하자 그만 애인에게 들켜 박 터졌습니다. 대박 찬스. 자, 이게 저희 상품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은 서커스단에 넘겨버립니다. 샘은 늘 몰리의 곁을 맴도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는 몰리는 산더미 같은 똥을 싸지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를요. 잘 보세요. 향이 은은합니다. 일형이 돼서 다시 돌아온 샘. 몰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샘을 만나자마자 울고 먹어요. 자, 그런 다음에 돈을 뜯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돈을 코로 받지요. 코끼리들은 이 긴 코로 여대생들을 농락합니다. 경찰은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들을 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사랑하는 몰리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돈을 뜯습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돈을 뜨는 김모 씨는 바로 여기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셨어요.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사랑과 영혼의 감상 포인트는 몸무게가 1톤이 넘는 몰리는 채팅에서 만난 상대를 계속 울고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서열 다툼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준비한 상품 비키니 3종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멧돼지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학교 급식의 위생 상태를 고발합니다. 천년을 뛰어넘는 슬픈 사랑, 바로 영화 은행나무 침대죠. 전생의 궁중학사였던 한석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쉰내가 진동을 합니다. 궁중학사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주 미단은, 가슴에 뽕을 넣었죠. 그리고 천년 동안 미단을 사랑해온 황장군의 머릿속엔 똥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죠. 어느 날 길을 걷던 한석규는 무언가에 끌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 안에 썩은 비계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송곳니가 주둥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석규를 찾아온 미단공주, 그를 보자 반가움에 미단공주는 어깨끈을 풀러요. 잘 보세요. 너무 세련돼 보이죠? 이렇게 어깨끈을 풀게 되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족발을 내밉니다. 이렇게 털이 많고 두꺼운 족발은 여기 계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 고객분과 같이 세일 기간에 저희 제품 10세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젖꼭지가 12개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이 눈을 맞으며 미단을 기다리던 황장군의 명대사 기억하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당신을 위해서. 비키니를 입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빵빵한 몸매를 가지신 분들은 한 근당 270원입니다. 경찰은 사료용 고기를 유통시켜온 김모 씨의 껍질을 벗깁니다. 이 돼지 껍데기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이죠. 전생의 궁중학사였던 한석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바퀴벌레가 꼬입니다. 이 바퀴벌레의 서식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털갈이랍니다. 결국 미단공주는 한석규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은행나무 침대 위에서 설사를 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들을 정말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만한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객분께서 올여름에 저희 비키니 세트를 입고 해변가를 싹 걸어 다니시게 되면요, 농가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은행나무 침대의 감상 포인트는 썩어 빠진 황장군이 비키니를 입게 되면 통째로 구워버립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영화 친구입니다. 요즘 입맛 없으시죠? 오늘 준비한 상품 한우 사골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거미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다단계 판매 현장을 고발합니다. 오래 두고 사귄 벗 친구를 말하는데요. 조직 보스의 아들인 유호성은 다단계에 빠져 빚더미에 올라갑니다. 또 다른 주인공 카리스마 넘치는 장동건은 먹고 싶죠? 버릴 거 하나 없어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레인보우의 싱어 아름다운 진숙이의 또 다른 매력은 다리가 8개입니다. 선생님이 구타를 하면 이렇게 묻죠. 장동거이,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옥장판을 팝니다. 이 옥장판을 강매한 다단계 회사 대표의 살을 다 발라버렸거든요. 예, 이 뼈를 잘 보세요. 이 뼈 안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이 잔뜩 들은 이 뼈를 푹 고아서 우려 만든 국물입니다. 이 진국을 한번 드셔보시면 온몸에 마비가 옵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장동건은 유호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 내가 네 알을 뱉습니다. 이렇게 암컷은 수컷에 비해 기가 얇아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이들에게 사기당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대가리예요. 네, 저희 자매품인 소머리국밥. 이 소머리국밥을 한번 드셔보시면 입안에서 거미줄을 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나 친척들의 온몸 구석구석에 침을 바릅니다. 유호성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장동건에게 가족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전 재산을 잃은 가족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화장실 한켠에 거미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거미집에 걸린 불쌍한 벌레는 여기 계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로 약골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사골 세트 드시더니 일주일 만에 매일 아침마다 천장에 매달려 배설을 합니다. 결국 장동건은 부하에게 죽음을 당하는데요. 장동건은 칼을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옥장판을 사달라고 애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단계 활동을 벌인 김모 씨의 전직은 깍두기예요. 네, 역시 곰탕에는 깍두기가 최고입니다. 이 곰탕 드셔보세요. 온 가족이 모두 엉덩이에서 실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친구의 감상 포인트는 뼈만 남은 장동건의 엉덩이에서 실을 뽑아 옥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귀여운 여인입니다. 요즘 반찬 걱정 많이 하시죠? 오늘 준비한 상품은 꽁치 통조림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도마뱀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부실공사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지적인 백만장자 리차드 기어는 깡통이에요. 원터치 방식이라 뚜껑도 잘 열려요. 섹시한 줄리아 로버츠는 다리가 휘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의 결과입니다. 리차드 기어는 줄리아 로버츠를 보자마자 입맛을 다시며 누나를 돌립니다. 리차드 기어는 돈을 주고 줄리아와 일주일 동안 연인 행세를 하는데요. 이 두 남녀 관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들은 건물의 철근 대신 꽁치를 넣었어요. 짜잔, 꽁치찌개 완성입니다. 요걸 먹게 되면 뭔가 씹히는 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쥐새끼입니다. 도마뱀들은 들쥐를 좋아하지요. 드레스를 입고 나온 줄리아를 보고 깜짝 놀란 리처드. 왜냐하면 줄리아에 숨겨져 있던 비린내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희 집 보면서 비린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경찰은 난림 공사를 한 구라건설 대표 김모 씨의 머리를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열을 식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어느덧 이 두 남녀에겐 이별이 다가오고 줄리아 로버츠의 그렁그렁한 두 눈엔 녹물이 흐릅니다. 이 녹물을 조사한 결과 이 녹물에 칼슘 철분이 다량으로 함유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게 되면 천장을 기어다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먹게 되면 발딱 서서 무리를 뛰어다닙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 리차드를 너무나 사랑하는 줄리아는 젖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삭제를 합니다. 이런 부실한 시멘트를 납품해온 김모 씨를 동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선하지 않습니까? 자, 저희 꽁치 세트 드셔보세요. 그러면 다리 밑에 썩어 들어갑니다. 부실 시공업자 사기꾼 김모 씨는 여기 계시네요. 네, 이분이 원래 입맛이 까다로운 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꽁치 세트 드시더니요, 요즘에는 꽁치 없으면 혀로 벌레도 잡아먹습니다. 리차드는 프로포즈를 하며 줄리아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거든요. 저 우리 옆집 철순에 있죠? 제가 꽁치 요리를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해외로 도피합니다. 김모 씨는 오랜 도피 생활 끝에 발목이 잡히자 잘라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귀여운 여인의 감상 포인트는 비린내 나는 줄리아와 다리가 부실한 리차드는 심심할 때마다 꼬리를 자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동물들의 애정 행각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보디가드입니다. 여름철 입맛 없으시다고요? 오늘 냉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주인공은 바로 침팬지입니다. 오늘의 현장 고발, 가정을 파괴하는 춤바람을 고발합니다. 유명한 팝 가수이자 아름다운 휘트니 휴스턴은 10인분이에요. 푸짐합니다. 그리고 보디가드인 케빈 코스트너는 주부를 상대하는 제비입니다. 이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서로 이를 잡아줍니다. 그들만의 애정 표현이죠. 케빈은 스토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휘트니 휴스턴에게 지루박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주부들을 요리하거든요. 자, 이 맛의 비밀은 이 육수 안에 기생충이 득실거리기 때문이죠. 휘트니는 공연 중에 위험을 당하는데요. 케빈은 그런 휘트니를 안고 스텝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런 파렴치한 제비들을 푹 끓여서 만든 육수입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죠? 요즘 주부님들은 여름철에 반찬 투정하는 남편분들을 우리의 가둬버립니다. 보디가드 수칙, 의뢰인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휘트니와 사랑에 빠지자 케빈은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강남 제비보다 더 무서운 건 꽃뱀입니다. 침팬지들은 뱀을 싫어하죠. 특히 더욱더 싫어하는 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맛 까다로운 저도요, 이 냉면 먹고 앉은 자리에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시상식에서 저격을 당하는 휘트니, 케빈은 휘트니를 위해 온몸을 날려 바나나를 받아 먹습니다. 침팬지들은 온갖 재주를 부리며 주부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제비들을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자른 부위에 식초, 겨자 듬뿍 넣고 먹어봤더니 저도 모르게 발가락으로 코를 후빕니다. 아쉬운 작별을 하는 케빈과 휘트니, 케빈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는 휘트니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부인 때문에 눈물을 흘린 남편은 여름철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새끼를 가집니다.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보디가드의 감상 포인트는 이렇게 질긴 휘트니가 춤바람이 나면 털갈이를 하는 거죠.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생활 방법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 시네마 천국,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우리 아기 튼튼하게 키웁시다. 오늘 준비한 상품 분유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진돗개입니다. 오늘 현장 고발, 속칭 아리랑치기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백만장자의 약혼녀인 케이트는 밤마다 술 취한 남자를 노립니다. 가난한 화가 디카프리오는 아직도 엄마 젖을 물고 있어요. 이들은 타이타닉호에서 만나자마자 서로의 얼굴을 핥아줍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 케이트가 양팔을 벌리자 디카프리오는 뒤에서 지갑을 훔칩니다. 이들은 쓰러져 있는 취객에게 다가가 젖병을 물려요. 네, 요걸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지엄이도 몰라봅니다. 이 흥에 겨운 케이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승객들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갑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기저귀 안을 확인하거든요. 자, 변 색깔이 황금 색깔이면 이것마저 들고 도망갑니다.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유치장에 넣어버립니다. 어제 새벽 만취한 상태의 김 모양은 여기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분과 같이 저희 제품 먹고 자라서 보세요. 얼굴도 뽀얗고 피부가 너무나 좋은 게 잡종입니다. 진돗개들은 꼬리가 말려 있어야 하지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난 케이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배변 훈련을 잘 받아서죠. 진돗개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젖병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요. 자,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모여준다고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치면 경찰이 바짝 긴장합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이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천연기념물 53호에 지정합니다. 자, 잘 감상하셨습니까? 오늘 타이타닉호의 감상 포인트는 아직도 젖을 못 댄 케이트의 뒤통수를 치면서 배변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동물들의 구애 행동을 고발하겠습니다. 안녕.